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자가 안달나서 먼저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넣고 흔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작은 터치들과 시기적절한 입맞춤으로도 격렬함과 황홀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자가 안달나서 먼저 애원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먼저 안달나서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드럽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연인과 서로 마주본 상태에서 그녀에게 살포시 미소 지으며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연인과 이마나 콧등을 마주 대기도 하며 그녀의 얼굴에 가볍게 손을 얹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키스를 하기 전에 입술에 힘을 빼고 살짝 뽀뽀를 해보세요. 이 단계에서 서로 교감하며 분위기를 만듭니다. 내 파트너에게 이제 시작한다는 적당한 긴장감과 함께 기대감을 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게 되거든요. 아무런 신호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간다면 당황스럽고 놀랄 수도 있으니 가벼운 터치와 가벼운 눈 맞춤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고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키스와 격렬한 눈 맞춤은 나중을 위해 잠시 미뤄주세요. 첫 번째 과정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형성하며 내 파트너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터치를 시작합니다. 손으로 그녀의 몸을 어루만진다고 해서 내 파트너의 몸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마구 주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이곳저곳을 어루만져 주세요. 서로의 손길이 익숙해지도록 편안하게 슬쩍슬쩍 터치하면서 내 파트너가 허락한다면 파트너의 몸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죠. 손을 한 곳에 머무르지 마시고 발가락부터 어깨까지 파트너의 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져 주세요. 입을 맞추고 있을 경우 그녀의 허리와 어깨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터치하고 입맞춤 후에는 다리, 허벅지 등을 터치하면서 그녀의 흥분도와 기대감을 조금씩 끌어올려주세요. 세 번째, 흥분 유지시키기. 흥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의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도 좋지만 여자는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 경우가 많으니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담백하게 사랑을 표현해보세요. 꼭 말로 하지 않더라도 그녀와 눈을 마주보고 작은 미소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분위기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사랑의 표현들을 하며 그녀를 더욱 사랑에 빠지고 애타게 만듭니다. 물론 분위기에 맞지 않는 주제나 대화를 해서 이상한 얘기로 빠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랑 표현과 반복적으로 가벼운 터치를 하면 그녀는 점점 더 흥분되고 달아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움찔움찔하며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겠죠. 네 번째, 머리를 넘기며 마사지해주기. 먼저 파트너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살포시 넣어서 가볍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어내려 보세요. 파트너의 머릿결을 느끼면서 부드럽게 진행하면 사람의 가장 예민하고 감각적인 부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내 파트너는 포근함을 느끼면서 당신의 손길에 점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난 후 미용사가 머리를 감겨줄 때 노곤하면서 몸이 풀리고 포근한 감정이 드는 것을 모두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별로 교류가 없던 사람이 해도 그런 포근한 감정이 들고 아쉬움이 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좋은 감정이 될까요? 머리 터치와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만약 그녀의 머리가 곱슬기가 있거나 묶여 있다면 머리카락이 엉켜 있거나 손가락이 낄 수도 있는데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머리를 넘기던 손을 귀 주변까지 내려서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듯이 행동해주세요. 이때 귀까지 살짝 터치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녀는 흥분이 고조되면서 동시에 당신에게 포근한 감정을 느끼며 몸을 맡기고 싶어집니다. 다섯 번째, 예민한 부분에 입 맞추기. 입술 말고 다른 예민한 부위들에도 입을 맞춰주세요. 이때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곳으로 가도 괜찮은지 파트너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죠. 급하게 움직이다가는 파트너가 싫어하거나 원하지 않는 곳에 입맞춤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입술부터 시작해서 턱 라인까지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그녀의 귀와 이마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목으로 내려오면서 예민한 부분을 자극시켜주면
여자는 은근히 설레기 시작하면서 짜릿한 감정에 몸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목이나 귀 같은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위라서 작은 자극에도 큰 쾌락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성이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 4위가 목이라고 조사되기도 했죠. 이때 목만 서비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입술과 귀를 반복해서 자극해주면 흥분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고 귀의 입김을 후욱 불어넣으면 흥분이 다시 식을 수도 있고, 침을 너무 흥건히 묻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는 청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짧고 담백한 사랑의 표현들을 귀 가까이에서 해주시면 분위기와 흥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넌 너무 섹시하고 매력적이야. 너와 하루 종일 이러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귀와 목의 입김을 살짝씩 불어넣으면서 말하면 그녀는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살짝씩 깨물기. 위의 단계에서 목을 살짝 깨물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는 동안 귀와 목 그리고 입술 등을 살짝씩 깨물면 그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사랑을 나누다가 상대를 손톱으로 핥히거나 깨물고 싶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느낌은 여성에게 더 강하다고 하는데요. 킨제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은 홍콩에 다다를 무렵 입맞춤하고 싶은 욕망이 강해져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부드럽고 가볍게 살짝씩 자국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만 깨문다고 하죠. 킨제이 보고서에서도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이 깨물어주면 더욱 흥분하게 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손과 발 같이 신경 쓰기 쉽지 않은 부위까지 하나하나 입 맞춰주고 그 끝을 살짝씩 깨물어주고 강한 선고대로 알려진 발가락이나 발 뒤꿈치 부분을 깨물어준다면 내 여자의 그곳은 촉촉하게 젖어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너무 강하게 깨물어서 고통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살짝씩 아프지 않을 정도로만 깨물어주세요. 7번째, 단계들을 조합하기. 손이 항상 같은 위치에 있거나 계속 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금방 질리게 마련입니다. 가벼운 입맞춤부터 살짝씩 터치하기와 깨물기, 사랑의 단어를 속삭이면서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기 등등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섞고 조합해서 그녀의 흥분을 고조시키고 더욱 안달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몸이 달아올라 빨리 그녀의 동굴 탐험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남자의 참을성은 여자를 더욱 애타게 만들고 안달나게 만듭니다. 남자는 5분이면 절정에 갈 수 있지만 여자는 보통 1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는 10분에 알차게 사용해보세요. 말로 들으면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녀의 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10분이란 시간은 너무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8번째,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앞의 과정들을 통해 파트너를 애타게 만들어 여러분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절제를 느끼는 파트너를 보고 뿌듯하면서 내 여자를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난 뒤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사랑을 나눈 뒤에 금방 식어버리지만 여자들은 오히려 이때 가장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목적이 끝난 남자가 떠나가 버릴까봐 불안한 것이죠. 이때 파트너를 껴안고 미소와 함께 가벼운 입맞춤을 해주세요. 그리고 방금 나눴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고 말해주시면 당신의 파트너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처럼 짜릿하고 좋았던 잠자리가 계속 기억에 남아 다음에도 당신을 애타게 찾고 애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먼저 안달나서 애원하게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남자만 봉사하는 것 같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녀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몸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 시간이 짧고 아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10분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그녀와 나 모두가 만족하는 환상적인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자리까지 생각도 없던 여자도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자분들은 계속 그곳만 공략하면 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약간 남자분들은 저같이 예쁘기도 하고 몸매가 좋다면 남자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더 외롭고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공략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자 공략법,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팁을 개인적인 취향과 언니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특히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정답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잘해보고 싶은 여자랑 마주보고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옆에 나란히 앉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취향이 있지만 여자를 제대로 공략하는 방법은 바로 여자의 왼편에 앉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속사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4명이서 같이 앉는 테이블이라면 오늘 함께하고 싶은 여자의 왼편에 앉으세요. 그 이유는 여자는 시야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정말 짧은 찰나에도 남자를 스캔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지구상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녀들의 스캔 능력이 약해져서 보일랑말랑 다을랑말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내 옆에 앉았을 때는 여자는 약간 안 쳐다보이는 위치에 있는 그 남자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 상태에서 자꾸 팔을 스치는 거예요. 물론 무슨 지하철에서 뚱뚱한 사람이 다리 펼치는 것처럼 여자를 귀찮고 불편하게 건드리면 안 되죠. 식당에서 겉옷을 벗어둔 여자의 왼편 옆구리를 살짝 닿으면서 자극하는 거죠. 여자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호감이 있는 상대라면 뭔가 좋은데, 하지만 호감이 없는 상대라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오라버니들을 좋아하지 않을 테니 더 다른 자극을 해야 합니다. 바로 챙겨주는 것과 빤히 쳐다보는 것이죠. 보통 남자분들은 마주보고 앉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수라면 반드시 옆에 앉으세요. 젓가락이나 물통, 물컵 등 챙겨주기가 아주 수월해지는 공간이 바로 옆입니다. 여자는 작은 매너에 반응하는 아주 똑똑한 척하는 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매너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다을랑말랑 스킨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매너를 갖춘 다음에 옆에서 괜히 빤히 쳐다보세요. 여자는 부끄러워합니다. 괜히 내 옆모습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거기서는 일단 더 나가지 마세요. 아예 단둘이 있다면 그냥 예뻐서 봤다고 조금 상남자처럼 나갈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있는 자리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무리에서 여자를 절대 무안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단둘이 있을 때만 빤히 쳐다보면서 예뻐서 쳐다봤다는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해보세요. 뻔한 것 같죠?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 맘도 없던 상대라도 이렇게 접근하면 여자들은 입이 귀에 걸립니다. 첫 번째 스킨십이 대놓고가 아니라 살짝이면 두 번째 스킨십은 조금 더 대범합니다. 신체 부위는 바로 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가 성감대이신 분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자들은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귀가 예민하고 자극을 잘 느끼는 신체입니다. 귀에 바람을 부는 장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내 귀에다 대고 갑자기 바람을 살짝이라도 불면 몸이 바르르 떨리면서 간질간질합니다. 그만큼 귀는 예민한 신체 부위 중 하나인데요. 이 예민함이 약간의 성적인 자극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여자와 스킨십을 할 기회가 있으면 위나 아래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공략하시죠? 정말 너무 뻔하고 뻔한 스킨십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천천히 옮겨가는 유의를 좋아합니다. 그 시작으로 제일 좋은 곳이 바로 귀인데 전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그냥 넘어가고 손조차 대지도 않는데요. 꼭 옷을 모두 벗어야 하지만 드러나는 신체 부위를 공략하지 마시고 귀부터 자극해보세요. 어떻게 자극하냐고요? 귀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이 있고 모든 신경이 끝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진짜 바람을 불지는 마시고 오라버니들의 입술과 혓바닥을 이용해서 간질간질해보세요. 만약 아직 그럴 사이가 아니다 싶은 분들에게는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까 바로 옆자리를 앉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옆에서 그녀의 허락 없이도 그녀의 몸에 닿는 사정거리 안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괜한 핑계를 대면서 귓속말을 해보세요. 남자는 시각적인 자극에 예민하다고 하죠.
남자들이 여자 속옷 색깔이나 디자인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이유 중 하나죠. 하지만 여자는 모든 감각이 예민한 동물이라서 청각을 자극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그녀의 귀에다가 속삭이세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했다면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 그녀라면 그냥 오늘 너무 이쁘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이상한 자극을 주지 않더라도 여자는 후끈 달아오른답니다. 세 번째는 진짜 남자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요. 바로 여자의 골반입니다. 여자마다 골반이 나온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진짜 모든 여자들이 골반이 자극 포인트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누군가가 자극해주기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저의 부위를 몰랐어요. 30대 초반에 들어섰을 때인가 그때까지 골반은 사실 그냥 튀어나온 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랄까? 누군가의 터치가 온다면 야릇한 느낌이 들면 서마치 알라딘 램프를 문지른 것 마냥 온몸이 부르르 달아오릅니다. 간지럽다고 해야 할까요? 간지럽기도 하고 야릇하기도 하고 뭔가 당장이라도 너무 좋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특히 이런 게 좋은데요. 남자분들은 약간 나란히 옆에서 걸을 때 여자의 허리춤에 손을 얹잖아요. 근데 그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불쾌할 때가 있어요. 안 친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오히려 골반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자가 터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위 같지만 이게 또 엄청 좋습니다. 희한하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자기도 골반을 만져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허리춤 말고 그녀의 골반을 한번 만져보세요. 살짝살짝 터치하면 그녀가 이상 야릇한 기분을 느끼면서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은밀한 팁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여자를 공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석류가 당뇨병 및 암 등에 좋은 이유와 건강하게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석류는 다른 과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류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산화방지 성분들은 신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며 뇌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의학 도서관에 게재된 연구 중에 폴리페놀과 산화방지 성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과일들의 주스를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석류가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포도, 블루베리, 체리, 아사이베리, 크랜베리, 오렌지, 사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주먹 크기 정도의 석류 1개 300개는 단백질 4.5, 섬유질 12, 비타민 K 일일 섭취량에 비타민C 45%, 엽산 24%, 비타민 B6 12%, 이인 9%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밝힌 연구에서처럼 석류의 풍부한 산화방지 성분 때문입니다.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푸니카라긴, 푸닉산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항산화제는 석류 과육보다는 석류씨와 석류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석류의 항산화제 양은 레드 와인이나 녹차보다 3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석류 주스의 성분을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석류 과육으로 만든 주스와 석류 씨앗과 석류 껍질을 포함한 석류 전체로 만든 주스를 비교한 결과 산화방지 성분이 석류 전체로 만든 주스에 현저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석류에는 천연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여성 갱년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한국식품영양학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갱년기로 인한 체중 증가와 복부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갱년기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좋은 효능이 알려지 남성들은 기피하는 과일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 남성의 복병인 동맥경화와 전립선 건강에 좋고, 특히 석류에 다량으로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리코펜이 포함되어 있어 남성들의 혈관 건강과 성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석류는 당뇨병 관리 식품으로도 좋은데요. 먼저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GI 37이고 주먹 크기의 석류 13개인 100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I 6으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모두 낮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적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먹을 때 13개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씨앗과 껍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섬유질이 껍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위험을 높이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껍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푸니카라긴과 푸닉산이 활성산소 제거와 염증 제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 인슐린 생성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그 외에도 갈산과 탄닌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2018년도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석류를 섭취하게 하였더니 만성염증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병과 당뇨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인데요. 100개는 칼륨이 236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석류에 포함된 다량의 항산화제는 암세포를 사멸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2014년도의 연구에 따르면 석류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전립선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석류 주스를 섭취하게 하여 전립선 특이항원이 증가하는 속도를 현저히 감소시켜 기대 수명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석류 섭취가 혈압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좋은데요. 2016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석류 섭취가 혈압을 감소시켜줍니다. 분석을 담당한 연구원들은 식단에 석류를 포함시키는 것이 혈압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석류를 섭취하게 하였는데요. 이 석류의 푸닉산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혈압과 심장 건강에 좋은 이유로 석류에는 푸닉산을 포함해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석류를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석류 권장 섭취량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지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다면 하루 13개 미만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석류씨와 껍질을 꼭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석류를 드실 때 과육만 드시고 씨앗과 껍질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씨앗과 껍질에 건강에 유효한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석류씨는 가능한 잘 씹어 드시고 껍질도 같이 드시면 좋지만 먹기 거북하다면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 말린 후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씨앗과 껍질을 포함한 석류 전체를 믹서기로 갈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량 섭취는 건강한 분이라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석류의 부작용으로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가 발생해 가려움증, 목구멍 자극,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 및 당뇨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저혈압이나 저혈당과 같은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